성공을 위한 출근길 습관,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경제 시사 뉴스를 매일 아침 전달하는 뉴스피드. 6월 3일 시작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밤을 보내는 동안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의 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이며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동참을 호소하는 움직임도 크게 들었습니다. 밤새 전 세계 SNS는 물론 우리 실시간 검색어를 달군 온라인 캠페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블랙아웃 튜스데이가 이를 반영해 많은 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은 어제 저희가 다룬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와 추모를 목적으로 음반 산업계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블랙아웃은 전원을 끄거나 무언가를 일제히 중지한다는 뜻이죠. 전 세계 음반사들은 오늘 화요일을 모든 음반 생산 작업을 멈추고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하루를 보낼 계획이라며 현재 전 세계 유명 스타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블랙아웃 튜스데이 해시태그를 이어달며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한 뉴스가 조지 플로이드 시위 소식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법을 발동해 시위를 진압하려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네요. 블랙아웃 화요일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진압이 맞붙는 오늘이 미국 시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큰 피해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견제와 추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조선업계에 엄청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카타르가 발주하는 액체 천연 가스선 LNG선 계약을 싹쓸이하며 사실상 100척 이상의 LNG선 수주를 독식한 것입니다. 사실 일부 조선 업체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조선 업체들에 밀려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최근 비관적이었던 조선 업계의 수주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계약을 따낸 우리 조선 3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며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 QP는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 엄청나네요. 23조 6천억 원의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살펴봤는데요. 100척 23조 6천억 원은 우리 조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특히 더 힘들었죠. 아무튼 제가 다 든든해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4년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 프로젝트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국내 조선 3사는 일찍이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싹쓸이를 이룬 것입니다. 100척 규모의 LNG선은 전 세계 LNG선 건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로 업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선 3사 간 물량 배정에는 서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물밑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이번 카타르 프로젝트는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16척 수주를 따낸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는데 당시 중국의 수주는 해당 건조 선박들을 중국이 매입하는 조건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또한 LNG선 건조 능력에서 중국은 한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로 중국 대표 조선사 후동중화의 LNG선 건조 능력은 연간 6척에 불과하지만 우리 기업은 독보적인 설계 기술과 생산 관리, 제작 기술로 연간 20척 규모를 자랑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선박 발주 물량 축소를 걱정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예정된 프로젝트들도 연이어 진행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조선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살아나면 함께 침체에 빠졌던 중공업과 철강업이 살아나고 우리 공단 지역에 다시 활기가 넘쳐나겠죠. 요즘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고조로 그간 아시아 금융 허브의 근간으로 여겨졌던 홍콩 달러 페그제의 존립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페그는 못이나 사물의 무언가를 고정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에 우리 국가 통화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1997년까지 페그제를 유지했고 현재는 홍콩 1 홍콩 달러를 1 US 달러, 바하마의 1 바하마 달러가 1 US 달러로 고정되는 등 몇몇 군소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그제가 무너질 경우 미중 간 금융 무역 창구로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홍콩의 위상도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페그제의 이점은 무엇보다 환율 안정입니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US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달러화를 든 해외 투자자들이 환차손의 위험 부담 없이 홍콩 등 해당 국가의 투자 또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죠. 이를 바탕으로 홍콩은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 중국 반환 후에도 아시아 금융 허브의 지위를 굳건하게 누려왔습니다. 홍콩의 중국 반환 후에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중국 본토 기업들의 기업 공개, IPO 장소로도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쿠퍼에 따르면 2019년 홍콩 증시에서 진행된 IPO 규모는 총 5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페그제는 유동성 위기에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 변동에 당연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 홍콩 달러 수요가 마르면서 자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환율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이러한 이유로 페그제를 포기했죠. 페그제 유지는 해당 정부의 책무가 따릅니다. 국가의 자금 유출이 늘어 환율이 폭등하면 외환 보유고를 열어 해당 통화를 집중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경우 1 US 달러당 7.75에서 7.85 사이를 오르내리는 달러가 이 이상으로 폭등하면 홍콩 금융관리국은 홍콩 달러 매입을 위한 외환 보유고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홍콩의 외환 보유액이 4,413억 달러로 세계 10대 교역국인 한국보다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페그젤은 자칫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져 홍콩 정부가 방어할 수준을 넘게 되면 일순간에 페그제의 신뢰가 깨져 금융 홍콩의 근간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거 홍콩의 위기 때마다 거론됐던 페그제의 존폐는 이번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일까요? 현재 외환시장에서 홍콩 달러는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본토의 기업들이 홍콩에서 IPO를 준비 중이고 두 번째는 홍콩의 금리는 미국보다 높아서 같은 화폐 가치라면 홍콩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환차손의 염려가 없는 데다 이자까지 높으니
달러 투자자들은 홍콩에 돈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홍콩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보입니다. 지난해 내내 벌어진 시위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은 홍콩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정말 홍콩의 특별 경제적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자금 유출은 패거제 폐지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홍콩의 거부들은 아일랜드 및 영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때 홍콩은 MBA를 받은 금융과 경제학도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려왔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꿈을 꾸기도 했는데 이제는 늦었을까요? 홍콩은 월스트리트와 런던을 잇는 글로벌 금융 거점입니다. 따라서 홍콩에 거점을 둔 HSBC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조속한 홍콩 정세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지, 중국과 홍콩의 대응책은 홍콩의 오랜 전통인 패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산발적으로 내렸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으며 서울 28도, 대전 3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에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금방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충일인 6일까지 맑을 예정이지만 현충일에 야외 활동 예정하시는 분들은 강한 자외선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SNG 트러스트가 준비한 매일 아침 뉴스피드였습니다. 사실 저희 매일 아침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같은 분야를 살펴보며 우리 삶과 우리 개인 경제에 큰 시야를 넓혀주길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이제는 보다 우리 삶에 도움되는 고품질의 경제와 정치 시사 이슈 분석을 위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매주 한 번씩 리포트 형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SNG 트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즐거운 출근길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